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2급 90회 3강 실무 마지막 강의를 4-5번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번입니다. 10월 20일 판매용 문서 재단기. 참고로 문서 재단기는 우리가 A4 용지 같은 거 있죠. 그것을 파쇄하는 장치입니다. 왜? 정보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앞에 보니까 판매용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판매용이란 말은 상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판매용 문서 재단기는 상품을 의미하게 됩니다. 500만원 5대분과 업무용 문서 재단기. 자, 똑같은 문서 재단기라 하더라도요, 이렇게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비품이 됩니다. 왼쪽에서는 판매용이기 때문에 상품이고요, 오른쪽에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비품이 되는 겁니다. 100만원 한 대를 점포 문구에서 구입하고 대금은 이번 달 30일에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금 현재는 돈을 안 줬단 말이죠. 따라서 이 내용은 간단하게 판매용 문서 재단기와 업무용 문서 재단기를 구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판매용 문서 재단기 500만원과 업무용 문서 재단기 100만원을 구입하고 돈을 못 지급한 내용이 되겠죠. 왜?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다 했으니까. 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판매용 뭐뭐뭐는 상품입니다. 두 번째로 지급하기로 하였단 말은 현재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상품을 구입하고 돈을 미지급한 경우는 외상매입금이고,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고 돈을 미지급한 경우는 미지급금입니다. 아울러서 거래처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는 거래처를 걸어주세요.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은 경우는 틀린 답으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거래처를 걸지 않아도 되는데 거래처를 걸은 것은 맞은 것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회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이 비품에 거래처를 걸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으실 때는 거래처를 걸어버리면 됩니다. 왜? 안 걸어도 되는데 거래처를 걸어 주신 것은 맞지만,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안 걸어 주신 것은 틀린 것으로 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계정 과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판매용 문서 재단기 500만원, 상품이죠. 그리고 업무용 문서 재단기 비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둘 다 돈을 안 줬는데요, 상품을 구입하고 안 준 500만원은 외상 매입금이 되어야 되며, 비품을 구입하고 돈 안 준 것은 무엇이 된다? 미지급금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돈이 맞게끔 팀을 짜시고, 다음 상품 줬네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상품을 구입을 했죠. 매입을 했기 때문에 상품이 들어왔네요. 차변 같은 팀이니까 같은 변에 적어주시고, 다음 채권 채무 예금에 관련된 계정 과목 두 개 있죠.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금은 거래처 걸어주시고 10월 20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죠.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10월 20일입니다. 날짜만 바꾸면 되네요. 자, 3번 상품이죠. 상품 401번인가요? 401 146번 146번 상품 금액은 얼마? 5뿔뿔. 그리고 또 차변 3번 비품 212번 비품 얼마? 1뿔뿔. 다음 대변 4번 외상매입금이죠. 외상매입금 거래처 전포네요. 전포 금액은 얼마? 500만원 5뿔뿔. 다음 대변 4번 미지급금이죠. 253번 전포
그리고 100만원. 자, 제가 이렇게 코드를 쳐버렸는데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품 입력하면서 제가 잘못 입력했었죠. 401번 상품 매출인데 401번을 입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좋고요. 모르시면 그대로 코드 번호를 아니라 계정 과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0월 20일 날 날짜 맞고요. 차변 상품, 차변 비품 맞고요. 대변 외상 매입금 점포문구, 대변 미지급금 점포문구 맞고요. 금액 각각 600만원. 예, 맞습니다. 저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함으로써 실수를 찾아내겠단 말입니다. 자, 4-6번 11월 19일이네요. 그랬죠. 대전 상사의 경영자금 1억원을 보통예금에서 단기 대여니까 뭐 빌려줬단 말이죠. 돈 빌려줬으니까 대여금인데 앞에 단기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해주면서 이체 수수료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단 수수료는 수수료비용, 금융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자, 이 간단 거래 내용은 경영자금 대여해주는 내용입니다. 돈 1억원 빌려주는 내용이죠. 경영자금 1억원을 보통예금으로 대여해주고 빌려주고 수수료 1,5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대여는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반대는 차입입니다. 빌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매입 시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일반적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984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대여해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 되겠죠. 단기 대여금 얼마? 1억원. 수수료 줬죠? 수수료 비용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얼마? 1,500원. 다음, 이 1억원은 뭘로 줬습니까? 보통예금에서 1억원 줬고요. 다음, 현금으로 1,500원 이체 수수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1,500원. 돈이 맞게끔 팀을 이렇게 짜고요. 다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생각해 볼까요? 현금 좋죠? 이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 회사 현금 1,500원이 나갔죠? 나갔으니까 대변. 물론 보통예금이 나갔다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있죠.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요 순서대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상품, 비품, 차량 운반구, 뭐 건물, 토지 이런 순서대로 찾아와 주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11월 19일 날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1월 19일. 자, 차변 3번이네요.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그렇죠. 걸어줘야 되겠죠. 대전. 걸어주고. 금액은 100 뿔뿔. 또 차변 3번. 수수료 비용, 수수. 자, 이랬더니 많이 나타나죠. 일반적인 수수. 우리는 요거 쓰는데요.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700번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 하지 않고요. 자, 다음. 우리가 일반적인 수수료는 다 831번 이거 씁니다. 이거 사용하고요. 다음, 우리 단기 매매증권 구입하면서 수수료는 이거 수수료 비용 984번짜리 이거 써야 됩니다. 지금은 831번짜리 수수료 비용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1500. 대변 4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100 뿔뿔. 다음 대변 4번 현금이죠. 현금 1,500원.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확인. 11월 19일 날짜 맞고요. 차변 114번 단기 대여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차변 수수료 비용 831번 맞습니다. 대변 보통예금 맞고요. 대변 현금 맞고요. 그리고 금액 1억 1,500원. 1억 1,500원. 예, 입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7번 12월 10일 일중 상사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중 불량품 20만원이 반품되어 오다.
반품액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상계란 말이 퉁친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친구한테 만 원을 받을 거 있었는데 요번에 친구와 밥을 먹으면서 친구가 내 밥값 만 원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만 원 받았다가 친구한테 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니한테 만 원 줄 거 있는가 하고 퉁치자. 우리 없던 걸로 하자. 경상도에서는 쌤쌤하자. 이렇게 합니다. 없던 걸로 하자. 그게 바로 상계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게 전산회계 이것 문제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결코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만 알아줘. 한두 번만 보셨더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매출한 상품을 반품받는 내용입니다. 매출한 상품 20만원을 반품받고 외상 매출금과 상계 처리한 내용이에요. 자, 반품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이 문제 쉽게 됩니다. 자, 매출 또는 매입했다고 가정하고 분계를 완료합니다. 분계를 다 끝내고, 즉 팔았다가 되돌려 받는 것은 팔았다 치고 분계를 싹 해버립니다. 또는 매입한 것을 반품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매입했다 치고 분계를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액에 마이너스 기호만 붙이면 끝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게 끝이에요. 자, 지금은 한번 보세요. 매출한 상품을 반품 받았잖아요. 매출했다 치고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그리고 돈 안 줬죠? 외상 매출금 나와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너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분계를 끝을 냈습니다. 두 번째, 금액에 마이너스 기호만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끝입니다. 반품하니까 힘들어 보였죠?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았다가 되돌려 받는 것은 매출했다 치고 우리가 분계를 하잖아요. 완전히 끝을 내고 돈에만 마이너스 기호만 붙이면 반품 처리가 됩니다. 구입했다가 반품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상품을 샀다 치고 분계를 끝을 냅니다. 그리고 반품 처리 따로 하면 됩니다. 돈에만 마이너스 기호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물론 외상 매출금에는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되겠죠. 이 내용은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다 출제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렇게 반품 처리하는 문제가 잘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반품 처리 꼭 좀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0일 1212 차변 3번입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일중입니다. 일중 됐고요. 금액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200불. 다음 대변 4번 상품 매출이죠. 401번 엔터. 거래처는 필요 없고요. 금액은 얼마? 마이너스 200불. 자, 이렇게 하면 입력이 끝이 납니다. 확인. 12월 10일 차변 외상 매출금 거래처 걸려 있고요. 대변 401번 상품 매출 마이너스 20만원씩 예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됩니다. 물론 이것을 역분계라 그러죠. 다르게 분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반품 처리 중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복잡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물론 이거 말고 다르게도 정답이 있습니다. 아마 정답지를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다른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이 방법 팔아치고 분계 끝낸 다음에 돈에만 마이너스 기호 붙인다. 그게 끝입니다. 가장 간단해서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4-8번입니다. 12월 15일 상품 100개 개당 만원 100만원이네요. 양촌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 내용은 상품 매입하고 돈 지급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상품 100만원이죠. 100개 곱하기 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 문제에서 출제자는 포인트를 운반비 처리에 대해서
아는지를 물어본 문제이고요. 운반비는 살포팔다입니다. 살포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운반비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팔 때 운반비는 따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살포팔다. 살 때 운반비는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키고 팔 때 운반비는 운반비로 따로 적어야 된다고 살포팔다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지금은 상품을 매입하니까 운반비가 사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 100만원이 아니라 105만원입니다. 상품 105만원. 자, 100만원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품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외상 매입금 아니면 미지급금인데요. 지금은 상품을 사고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 그리고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계정 과목이 3개 이상이니까 돈이 맞게끔 팀을 짜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때 차변되면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현금 좋죠? 현금. 이 내용대로 한다면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변.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 하나 있죠? 외상매입금. 누구한테 구입을 했습니까? 양촌 상사로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12월 15일 날. 12월 15일. 차변 3번. 상품. 금액은 얼마? 1050불. 대변 4번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거래처 양촌입니다. 양촌. 금액은 1불불. 고쳐주셔야 되겠죠. 대변 현금입니다. 엔터. 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고 엔터 치면 양촌 상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 12월 15일. 차변 상품. 대변 외상 매입금 양촌이 걸려 있고요. 대변 현금 맞습니다. 자, 105만원, 105만원. 예, 입력에 문제가 없네요. 자, 5-1번 수정 문제입니다. 8월 11일이네요. 자, 일단 8월 11일 날 들어가 볼까요? 자, 0811.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언뜻 봐서 보통 예금으로 받았고 외상 매출금 받았네요. 남산문구한테 받았고요. 금액은 297만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죠. 틀렸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남산문구로부터 입금된 297만원은 외상 매출금 300만원 전액이 입금된 것이 아니라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어 외상 매출금의 1%를 할인한 후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다. 자,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는 할인입니다. 외상 매출금 더하기 할인. 이거 1%면 3만원이네요. 이것을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이며 5-1번 문제는 전산에게 이것 문제 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한 거래 내용은 외상 매출금 받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외상 매출금 300만원 중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되어 1%니까 3만원을 차감한 잔액 297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은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할인인데요. 외상 매입금, 외상 매출금, 외상값을 빨리 갚아주거나 빨리 받아서 할인해 주는 돈은 매출 할인, 매입 할인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하지만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할인해 주는 경우는 매출 애누리, 매입 애누리로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매입 시점에 바로 할인해주는 경우는 매출액에서 또는 매입액에서 바로 차감하고 할인이나 애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좀 익혀주시고요. 마지막은 잘은 출제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내가
무엇을 살 때, 에어컨을 살 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에어컨의 정가가 500만원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10만원 깎아서 49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10만원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시점에서 바로 깎은 것은 에어컨 비품이죠. 비품 490만원, 현금 490만원. 이렇게 매입하는 시점에 바로 깎아주는 경우는 할인이나 애누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역도 성립하겠죠. 내가 상품 100만원짜리를 파는데 그분이 인천에서 왔습니다. 자비 정도만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빼주면 안 되는데요. 3만원만 빼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알았어요. 그럼 3만원 빼줄게요. 그럼 97만원을 받았죠. 이럴 때는 상품 100만원짜리 팔고 3만원 깎아주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 97만원 그리고 현금 97만원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시점이나 매출하는 시점에 바로 깎아주는 것은 애누리나 할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예금 297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외상값을 받으면서 깎아주는 거 이런 것들 매출 할인이랍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은 300만원이죠. 300만원. 자, 지금은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이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 바꾸어 줘야 되겠고요. 매출 할인이죠. 3만원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러 갑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얼마였습니까? 3뿔뿔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차변 대변 섞어서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매출 할인이죠. 매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엔터. 자, 매출 여러 개 노네요. 그럼 석자 치시면 됩니다. 매출 할까지. 자, 매출 할인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상품 매출에 따른 할인이기 때문에 코드 번호가 403번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선택하시면 틀린 것으로 채점되는 거. 우리가 회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선택하고요. 자, 이렇게 매출 할인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매출 할인으로 눈으로 보이기는 매출 할인으로 되어 있지만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이 다 코드 번호를 가지고 왔다 갔다 자료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 보통 예금으로 눈에 보이고 외상 매출금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사용자, 사람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이 코드 번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코드 번호가 틀리면 당연히 틀린 것으로 채점이 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3만원 엔터. 항상 매출 할인까지만 하지 마시고 커서는 어디까지 넘어야 된다. 여기에 꼭 다음 줄에 멈췄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꾼 거 외상 매출금이죠. 300만원 매출 할인 3만원 예, 정확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이며 이런 문제는 사실은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 조금 자주 출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11월 29일이 틀렸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11월 29일 1129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자, 임차료네요. 임차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빌려서 사용하고 그 대가 주는 것이 임차료가 되는 겁니다. 임차료를 보통 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요런 내용이 되겠네요. 이런 내용이 되고 금액은 얼마? 30만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11월 29일 임차료 3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거래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봐서 확인이 되었고요. 실제로 보통예금 계좌 임대료 904번 계정가복 코드로 나와 있네요. 3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임차료 준 것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임대료 받은 내용이고요. 임대료 3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한번 보겠어요. 자, 이게 잘은 안 나오는데 알아주십시오.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자주 나오죠. 건물 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을 때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대료 수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떨 때는 임대료를 쓰고요.
어떨 때는 임대료 수익을 쓰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때는 다 99.9%가 임대료고요. 임대료 수익은 출제되지 아마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계정과목을 치면 나오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대료 수익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임대료가 주된 영업수익이므로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익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 대가를 받으면 임대료라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우리는 전제 조건이 개인 기업이며 상품을 구입하고 팔고 하는 그런 개인 회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건물이 많습니다.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건물을, 토지를 빌려주고 그 사용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 사용 대가는 주된 영업수익입니다. 이럴 때는 임대료 수익으로 하셔야 된다. 우리는 임대료 수익이 선택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빌려주고 땅을 빌려주고 수익을 얻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수익이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따라서 보통예금 30만원 문제 없죠? 그리고 임대료는 임대료입니다. 904번 영업외 수익이죠? 이렇게 되고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마지막으로 채권, 채무에 관련된 개념과목이 없네요. 구분은 3번, 4번.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차변 바꿔주겠습니다. 103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적용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30만원 맞고요. 대변 4번 임대료, 임대. 물론 904번 해도 됩니다. 임대료 선택해 주시고 30만원.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5-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결산입니다. 자, 결산은 자동결산과 수동결산이 있습니다. 이게 88회 때부터인가 87회 때부터인가 전산회계 2급에도 자동결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결산은 쉽습니다. 돈만 입력하고 전표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자동결산은 항상 자동결산을 사용합니다. 왜? 편하니까. 자, 일단 수동이네요. 결산일 현재 그리고 선생님 자동결산이 무엇이고 수동결산이 무엇입니까? 자, 그거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빠져나오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결산은 여기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이 있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12월 달이죠. 01월부터 12월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들 있죠. 요거 빈칸들 이렇게 회색으로 색깔이 조금씩 구분이 되시나요? 차이가 납니다. 예, 보시면 하얀 부분이 있고요. 색깔이 거무리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항목들은 금액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결산 정리가 됩니다. 그래 또 우리가 분개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쉽습니다. 관연도 기출문제 보시면 85회, 4회, 3회는 자동 결산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수동 결산을 했는데 이게 87회인가 88회인가부터 자동 결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을 저는 이용해서 풀겠단 말입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이게 수동이니까 단기 대여금 500만원에 대한 경과분 이자, 미수이자 62,500원을 계상하다. 계상하단 말은 장부에 기록하단 말이고, 이 단기 대여금에 대한 말이 아니라 이자에 대한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경과분 있죠? 경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것을 의미하고요. 미경과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년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자 미수니까 숫자니까 받는 거죠. 이 내용은 이자 받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받았다는 걸까요? 못 받았다는 걸까요? 경과분이니까 올해 거 아닙니까? 이자 받는데 올해 것을 미니까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자 62,500원을 못 받은 내용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수이자니까 이자는 이자고 수니까 받는 것. 이자는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죠. 앞에 미니까 못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자 62,500원을 못 받은 내용입니다.
이자는 계정 과목이 두 개죠.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됩니다. 다음 포인트는 이거죠. 이 계정 과목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번호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이 칸입니다. 요거 자, 주는 내용이면 비용, 받는 내용이면 수익입니다. 자, 여기에 답은 다 있습니다. 이거 찾으려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받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수익, 별 문제 없죠. 두 번째 이 칸입니다. 이 칸은 먼저면 선, 못이면 미입니다. 지금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이 칸입니다. 이 칸은 자, 주는 내용이면 겁, 받는 내용이면 수. 지금은 받았잖아요. 받는 내용이니까 수. 그래서 만들어지는 계정 과목은 미수 수익이며 만들어진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 부채이면 대변에 적으면 되고요. 미수 수익은 참고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미수 수익이 어느 변에 차변에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개는 뭐 대변에 올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여기도 결산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있으면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없죠. 그래서 거래처 걸지 않습니다. 자, 12월 31일 결산은 12월 일반전표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 3번 미수 수익 116번짜리 금액은 62,500원. 또 대변 4번 이자 수익 901번이죠. 이자 수익 62,500원. 자, 확인. 자, 12월 31일 맞고요. 차변 미수 수익, 대변 이자 수익 금액은 62,500원씩. 예, 맞네요. 1번 문제 이거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로도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겁니다. 결산 꼭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결산은 전산회계 1급에도 결산 문제가 3문제 출제되고요. 특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전산 세무 2급에 응시하시게 되는데요. 그때는 결산 문제가 무려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출제가 되오니 꼭 좀 기초부터 하실 때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6-2번 하나은행의 보통예금 통장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개설된 것이다. 네,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이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통장은 0원이 되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과 약정이 맺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1,000만원 약정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00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한 게 마이너스 통장이죠. 기말 현재 하나은행 보통예금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다.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거 대체란 뜻을 아시면 금방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만세 부르셔야 됩니다. 자, 대체하는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문제에 계정 과목 2개와 돈이 다 나옵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지금은 보통예금이라는 거 계정 과목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돈이 나와 있잖아요. 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는 문제는 돈과 계정 과목이 다 나옵니다. 차변 대변 자리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보통예금 마이너스 635만 2천원을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대체란 뜻은 바꾸다는 뜻이에요. 수동결산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왜? 계정 과목 2개와 돈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변 대변 자리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정 과목 2개와 금액이 문제에 몽땅 나옵니다. 실제로 몽땅 나왔잖아요. 어떤 계정 과목이 증가되는지 또는 감소되는지만 구분하여 차변 또는 대변 자리만 찾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통예금에 마이너스 635만 2,500원이 있는데 이거를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어느 변 대변에 와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보통예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금액은 마이너스 635만 2천원인데요. 단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얼마 늘어납니까?
635만 2천원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635만 2천원이고, 그럼 차변도 당연히 635만 2천원이며,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아마 이거 놓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은행 반드시 거래처 걸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죠. 결산에서도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거래처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12월 31일 쭉 연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3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엔터 금액은 6352500 엔터. 또 대변 4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거래처 걸어줘야 됩니다. 하나은행 6352, 예, 바로 되어 있네요. 확인, 차변, 보통예금, 대변, 단기 차입금, 대변에 하나은행 거래처 걸려 있고요. 금액 둘 다 같네요. 예, 되었습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결산에서 대체라는 말이 나오면 만세를 부르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정과목 두 개와 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 자리만 잘 잡으시면 끝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6-3번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25만원이며 비품 감가상각비는 15만원이다. 자, 이거는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자동결산이고요. 자동결산을 이용하지 않고 수동결산으로 12월 31일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끝내고요. 자, 여기 보면 자동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을 이용합니다. 자, 이거 수동결산을 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자동결산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왜? 전산회계 1급, 전산 세무 2급에서도 자동이 다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편하죠? 정확하고. 결산 자료 입력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할 때 이것은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12월부터 12월까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찾습니다. 두 개를 찾아야 되겠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와 비품의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여기서 찾는데요. 어떻게? 컨트롤 F를 이용하면 필요합니다. 컨트롤 F. 차량. 자, 찾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차량 운반구 찾았죠?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품 매출원가 일반 감가상각비 이 코드번호를 보십시오. 518번이잖아요. 우리 이거 안 씁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어요. 컨트롤 F. 다시 차량 했더니 또 찾아졌네요. 아래쪽에 보겠습니다. 확인은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인데요. 이 감가상각비가 818번이죠. 여기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위쪽에 입력하시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자, 이게 돈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마? 25만원, 2500불, 엔터. 자, 비품이 얼마입니까? 150불, 150불, 엔터. 하나는 끝이 났습니다. 자, 제가 혹시 이게 낯으신 분을 위해서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쭉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6번까지만 일단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되네요. 여러분들이 찾아서 입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800번대 차량 운반구, 800번대 비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7번, 8번은 그거 우리가 자동결산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한 번만 합니다. 6-4번도 보니까 자동결산이었어요. 자, 이겁니다. 단기 기말상품 재고액은 500만원이다. 단 전표 입력 시에 후분을 5번, 6번으로 입력할 것.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동으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계산하시면 반드시 5번과 6번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3번과 4번으로 입력하면 틀린 거로 채점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동 결산하시면 자동으로 5번과 6번으로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컨트롤 F 기말 상품 재고에 기말 상품까지만 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말 상품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면 찾아집니다. 찾아졌어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찾아졌죠? 파랗게 되어 있고요. 이 왼쪽에 보시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나와 있죠. 이 금액을 얼마로 입력하면 된다? 500만원. 너무 간단합니다. 5뿔뿔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자동결산 입력은 끝이 났습니다.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끝이 나고 나면은 여기에 전표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거 꼭 눌리 주셔야 됩니다. 이거 눌리지 않으시면 두 문제 다 틀린 거로 채점됩니다. 그러니까 전표 추가를 해야지만 일반 전표에 넘어갑니다. 예. 자, 이제 끝이 났고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입력하고 나서, 자, 화면 좌측 상단에 전표 추가 버튼, 이거 안 눌러서 틀리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꼭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해주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자료가 넘어왔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는 빠져나오고요. 어디서?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들어갑니다. 12월 31일 했을 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렇게 결차, 결대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거는 보실 이유가 없어요. 이것이 되어 있다면 오른쪽은 100% 정확합니다. 결차, 결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게 없으면 전표가 넘어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따라서 자동결산은 첫 번째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금액 입력이 끝나면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오셔서 결차, 결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끝이 납니다. 이거 너무너무 간단하죠. 예전에 자동결산이 없을 때는 기말상품 재고액 500만원이다 하면은 이거 상품 금액에서 돈을 빼고 금액을 입력하고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자동결산이 제공되면 우리가 새로운 기능이 제공이 되면 필요한 기능은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차도 한번 보십시오. 승용차. 차, 예전에는 걸어 다녔습니다. 승용차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만들어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편리하게 사람이 사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승용차 운전하는 기술을 배워서 타고 다니면 엄청나게 편리하죠. 물론 옛것을 고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시대에 앞서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시대에 발은 맞추어 나가면서 살아야 하듯이 회계 프로그램도 변경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바뀌어가면서 적응을 하셔야지 꼭 예전 것을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산 문제 끝이 났고요. 조회 문제입니다. 자, 조회 문제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이 부분, 부가세 부분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기 1월부터 3월이죠. 상품 매출이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한 방에 못 찾겠네요. 찾을 수도 있을란지요. 아무튼 가장 많은 월의 돈과 가장 작은 돈의 월에 빼기 하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반드시 순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찾을지. 자,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라는 글자가 있나요? 없죠. 여기는 회사 이름과 거래처란 글자가 없습니다. 거래처 원장 아닙니다. 전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나오나요? 없죠. 2번도 아닙니다. 3번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나요? 추측되죠. 상품 매출 계정 과목이 하나 있네요. 이럴 때는 어디에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저는 조회 문제를 요거 안에서 5개 안에서 무조건 찾아버립니다. 물론 다른 데서 찾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회계 조회 문제는 답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항상 이 5군데 안에서 찾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찾아도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서 찾고 어떨 때는 저기서 찾고 오면 헷갈리잖아요. 혼돈되니까 무조건 이거 5개 안에서 찾겠으며 이렇게 하면 단순화 시키겠단 말입니다. 자,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 매출 찾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총계정 원장이 있죠? 총계정 원장 눌러주시고, 자, 1월부터 3월까지죠. 01월 1일부터 03월 31일까지. 자, 계정 과목 이건 눌러주시면 되겠죠.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이거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매출 401번 하셔도 좋고 여기다가 상품 매 했더니
상품 매출 401번 나오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품 매출 해주시고. 자, 그랬더니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입니까? 3월이네요. 3월. 가장 작은 월은 2월입니다. 그래서 6,200만원에서 2,550만원을 빼니까 6,250만원, 딱 보니까 3,700만원이네요. 3,700만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700만원이 됩니다. 어디에 있는지만 잘 찾아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산회계 2급이 시간이 좀 빡빡하시는 분도 있죠.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빡빡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6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자, 이 문제는 장부가액이란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장부가액이란 말은, 비품의 장부가액이란 말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비품의 장부가액은 비품의 취득원가에서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그래서 거래처 원장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없죠? 없으니까 결산 재무제표의 재무상태표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인데요. 비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품을 조회하면 되는데요. 6월 말 현재라는 것은 1월부터 6월까지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6월 중 하면 6월 한 달만을 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6월 중은 6월 한 달만을 의미하게 되며 6월 현재란 말은 6월 31일까지,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기간이 중요하죠. 아니면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이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두 번을 조회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비품도 조회해야 되겠으며,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조회하겠습니다. 어디서? 총계정 원장에서. 자, 지금 총계정 원장 들어와 있네요. 자, 1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6월까지. 자, 1월 1일부터 새로 칠게요.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자, 계정 과목은 뭐? 비품 212번이죠. 비품, 엔터. 212번, 엔터. 자, 그랬더니 비품의 취득원가입니다. 자, 나와 있는 것은 뭐? 여기에 보니까 전기 2월, 작년에 샀네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취득원가는 얼마다? 9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 코드에 더하기 1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13번이 되겠죠. 그래서 213, 여기도 213 했더니,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180만원이네요. 180만원 잔액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비품의 가격이 얼마였나요? 900만원. 900만원에 또 180만원을 뺐더니 얼마? 72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조회하는 문제인데요. 이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은 어떻게 구한다?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됩니다. 우리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감가상각비 구할 때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아니네, 잔존가액이네요. 조금 다르네요. 아무튼 취득원가는 이렇게,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상품 매입액과, 상품 매입액이란 말은 상품이죠. 기초상품 재고액을 합한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자, 참고로, 자, 상품 매입액과 기초상품 재고액 합한 금액이네요. 합한 금액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은 총계정 원장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상품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품 계정 과목이 하나 찾아지는데요. 자, 상품으로 조회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합한 금액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이름이나 거래처란 글자가 없죠? 아닙니다. 정기분, 유동, 비유동 이런 것이 없죠? 그래서 이기도 아닙니다. 계정 과목이 한 개가 있든지 한 개가 추측되면 총계정 원장인데요. 자, 선생님, 여기 상품 매입이 있으니까 상품 찾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총계정 원장에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찾을 건데요? 이 총계정 원장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작월이 1월부터이면 합계 잔액산표를 조회하면 됩니다. 자, 이게 보면 시작월이 1월이죠. 시작월이 1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합계 잔액산표에서 찾겠습니다. 자, 상품 금액을 찾아야 했더라면 종계등 원장에서 찾았을 텐데 기초상품 재고액과 합한 금액이니까 이게 기초상품 재고액은 종계등 원장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 잔액산표로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합계 잔액산표가 있죠.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6월 30일이죠. 06월입니다. 30일 엔터. 자, 무엇이 나왔네요. 자, 이 중에서 상품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상품. 여기에 찾아졌죠? 찾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5,2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품 가격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금액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금액을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는 종계정 원장에서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상품 단기 매입액은 종계정 원장에서 찾으실 수가 있지만 기초 상품 재고액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잔액산표에 나와 있는 이 상품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입니다. 즉 판매 가능 상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5,296만원인 정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관식들 답은 어디에 입력해야 된다? 자, 조회 문제의 정답은 여기죠. 여기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셔서 여기에 우리가 방금 찾았던 금액들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객관식 답안 여기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객관식 답까지 다 입력하시고 닫기입니다. 닫기에. 자, 이러면 시험이 여기 끝이 났고요. 답안 저장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USB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USB를 내어줍니다. 저장하시고 그러면 시험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종료하신 다음에 USB 빼시고 감독관에게 자, 시험지는 가져가는 겁니다. USB를 내고 오셔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보니까 저도 시험 감독을 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내놓고 가고 USB를 가져가신 분 있어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선물 아닙니다. USB를 제출하고 시험지는 가져가시고 당일날 8시에 홈페이지에 나타나거나 제 카페에 오시더라도 답을 올려놓습니다. 하고 자, USB를 내시면서 꼭 감독관에게 이 파일이 정확하게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확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확인해 주세요. 확인을 해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면 퇴실하시고 이상 있습니다 하면 내 자리가 저기입니다. 저기 가서 좀 해주십시오 하면 해줘요. 해줍니다. 그렇게까지 하시고 시험이 완전히 종료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고요. 91회 시험에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